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강의하는 H락의 정현영 교수입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교과목을 강의하기 전에 이 교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현용이고 소속은 저희가 이제 H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해화 리버럴 아트 칼리지 해서 앞 글자만 한 글자씩 따서 저희는 H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뭐 인문교양대학, 교양학부대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해화는 우리 대전대학교의 설립자께서 그 전에 이제 그 한의원을 하셨어요. 그 한의원 이름이 해화당 한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해화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 대학이 그 해화재단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 글자인 해화를 따서 H락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제 사무실 위치는 네, 인문사회관 6호관이라고 합니다. 1층에 있어요. 6123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뭐 제 사무실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연구실 핸드폰 번호가 있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담당 교과목은 1학기하고 2학기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여름방학은 엑셀과 파워포인트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부 장관 표창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도 몇 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교육부 장관 표창장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 이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준비사항 꼭 필요한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입니다. 또는 핸드폰도 꼭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강의를 수강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수업 중이라는 얘기인데 수업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할 때는 이제 또 실습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 할 때 각자 맡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컴퓨터와 핸드폰은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이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 프로그램 꼭 필요하고요. 이제 크롬,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요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죠. 둘 중에 하나 꼭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줌은 뭐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 것처럼 화상 통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하고 화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거기 아이디, 비밀번호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줌으로 뭔가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될 거고요. 거꾸로 제가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줌으로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강의 교재 방법. 자, 교재 및 참고서 일단 없어요. 책 사실 필요가 없고요. 수업 중에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나 PDF 파일은 매주 제공을 하겠습니다. 강의 방법 및 형태. 우리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풀립 러닝 형태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원격 교육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풀립 러닝이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강의를 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전, 프리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강의 중, 이건 인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강의 후, 이거는 포스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하기 전에 영상 강의를 좀 듣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 뭐 가끔가다 뭐 OTP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프리 클래스라 그래서 마치 예습을 하고 오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프리클래스를 이제 못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강의 끝난 다음에 뭐 들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중 인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출석 수업하는 내용을 우리가 인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석 수업이 안 되고, 혹시나 이제 본인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던가, 또는 뭐 그런 좀 부득이한 일 때문에 늦잠을 잤다던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출석 수업을 못 들어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인클래스에 있는 영상 강의, 이제 원격 교육 시스템에 영상 강의를 올려놓을 예정인데 그 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클래스의 그 원격 교육 시스템의 인클래스 강의는 또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 못할 때가 있어요. 일부 내용은 과제로 제가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그 영상 강의 여러분들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스트 클래스. 이 강의 후는 제가 이제 과제를 하는 영역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좀 뭐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따라하는 과제, 따라하는 과제. 그래서 그 따라하는 과제를 통해서 뭔가 음미를 하는 그런 형태로 과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과제 위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첫 번째는 문자 확인이요. 제가 이제 공지사항, 그다음에 영상 강의 수강, 과제 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자주 보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받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영상 강의 수강이라던가 과제 제출 부분에서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문자 받은 후에 제가 보낸 문자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놓쳤다, 안 했다라고 할 경우에 학점이 많이 감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공지사항을 이제 보내는 날은 그 강의하는 첫날, 이 첫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1주, 2주, 3주 이렇게 매 주마다 강의가 있는데 매 주차의 첫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학습, 출석 인정은 두 가지를 모두 해야 됩니다. 출석은 첫 번째는 프리클래스 강의. 그 원격 교육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프리클래스 강의는 다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클래스 수강, 그러니까 출석 수업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못할 경우도 있겠죠. 못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먼저 문자 보내주세요. 저 오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 못 갈, 수업 못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먼저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출석으로 인정하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자가격리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뭐 좀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내가 수업에 참석했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 출석 인정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코로나가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목이 많이 부어. 요새 오미크론 증세가 첫 번째 증세가 목이 뭐 터져 나갈 듯하게 목이 아프다는 거죠. 부어서 목이 부어. 그다음 열이 38도 이상이 돼. 열이 나고 목이 붓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증상, 물론 이제 그 독감 증상도 있지만 코로나 비슷한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미리 문자 주세요. 문자 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해 드릴게요. 대신에 인클래스, 그러니까 원격 교육 시스템에서 인클래스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 시험 및 평가 방법은 평가는 저희는 이제 상대 평가를 합니다. 이제 100점 만점을 가지고 이제 상대 평가를 하는데 A 플러스 A0는 30%예요. 여기서 A 플러스는 95점에서 100점입니다. A0는 90점에서 94점이 되고요. B 플러스는 85점에서 89점이고 B0는 80에서 84점입니다. 그래서
A0, A 플러스는 이제 30%.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우리 반이 40명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0.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2등까지는 A 플러스는 A0를 받을 수 있고 13등부터 B 플러스 학점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2등하고 13등은 굉장히 큰 거예요. 12등은 아슬아슬하게 A0가 되는 학점이고 13등은 꽉 찬 B 플러스 학점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학점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B0는 어디까지일까요? 그 뒤에 40%니까 앞에 30하고 B0 40하고 두 개 더하면 70%죠. 40명이라고 하면 28등까지는 B0 이상 학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9등부터 뭐가 되죠? C 플러스 학점이 나가는 거예요. 자, 평가 내용은 굉장히 많죠. 출석 10점, 뭐 중간고사 30점, 과제 10점, 기말고사 20점, 그 밑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점수들이 있는데, 일단은 출석, 중간고사, 과제, 기말고사 점수가 제일 큰 점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학점이 변별도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그 차이가 나는 데가 뭘까요? 역시 출석하고 과제예요. 예. 출석하고 과제를 성실하게 한 학생들은 대부분 70%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70%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C 플러스에서 F 사이 학점을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A0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역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중간고사는 30점 만점을 하는데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종이시험, 필기시험으로 봅니다. 30점으로 보고요. 기말고사는 따로 없어요. 팀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수행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F학점, 이제 결석이 5회 이상이 되면은 학점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0점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음이나 졸업하기 전까지 이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학점이 나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결석이 5번 이상, 5주 이상 안 오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험하고 평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내용. 1주에서 7주 사이에는 스크래치 3.0, 이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을 배워요. 코딩을 배우는데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주 차는 중간고사, 출석해서 시험 봅니다. 지필 시험, 종이 가지고 시험 본다는 얘기고, 시험 시간은 저녁 6시에서 7시. 날짜는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중간고사쯤 돼서 날짜는 이제 공지가 될 거고, 그렇지만 시험 시간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 9주에서 15주는 팀별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합니다. 3명에서 4명 팀 묶어서 하고, 그 팀은 제가 짜요. 여러분들이 짜는 게 아니라 제가 짜줄 거예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주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고르세요. 자, 기말고사는 뭐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시험을 안 보고 팀 프로젝트로 대신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주의사항. 출석 수업도 잘 해야 되지만 영상 강의 학습 역시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 이런 거는 가급적 그 완료 6시간, 마감 6시간 전에 다 완료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이에요. 학습 분량은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출석 수업 끝나고 3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양을 과제로 제가 부과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자 전송 자주 해요. 영상 강의 빨리 들어라. 또 과제 마감 안 됐으면 과제 마감 해달라. 이런 경우에는 계속 문자가 갑니다. 자, 과제 마감 하는 날 저는 과제 마감을 밤 11시 59분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마감 뭐 한 12시간 전, 그다음 뭐 한 6시간 전, 3시간 전. 그래서 과제가 마감이 될 때까지 계속 문자가 가요. 그 영상 강의 미완료된 학생, 과제 미완료된 학생한테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들 점수를 챙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서투르죠. 서툴러서 이거 깜빡하고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교과목이 이 과목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잖아. 비교과까지 따지면은 뭐 7과목, 8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과목 하나하나마다 해야 될 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깜빡하면 놓쳐요. 그래서 그 놓치지 말라고 미리미리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왜? 그게 내가 해야 될 의무예요. 예, 내가 해야 될 의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점을, 좋은 학점을 만들어줘서 다음 2학기로 승급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예.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또 전화통화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챙겨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잠깐 좀 해드렸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그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좀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좀 제 그 사무실이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돼서 예, 장소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원격 교육 시스템 그 쓰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교육 시스템을 사용을 하려면 저는 뭐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요 스크래치 프로그램 있죠? 스크래치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다음에 요거 크롬,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지 이번 학기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실행이 됐고요. 어,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학교 홈페이지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 dju.ac.kr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입력을 하면 아마 학교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죠. 요즘 그 학교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 뭐 바로가기라던가 뭐 등록금 납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이 업무같이 그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제일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의 메인 홈페이지를 이런 형태로 메인 홈페이지 바로가기라는 형태로 사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수강 신청 기간이나 등록금 납부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메인 페이지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겠죠. 자, 그럼 메인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인 홈페이지로 이렇게 왔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어, 그 홈페이지 중간쯤에 이렇게 그 많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원격 교육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얘를 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뭐 안내문이 나오네요. 태블릿 PC도 이제 뭐 대여해준다라는 안내문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강 신청 변경에 관련된 안내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내문이 나오는데 일단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닫을게요. 자, 이게 그 원격 교육 시스템의 메인 화면이에요. 여기 이제 ID라고 되어 있죠. ID에는 여러분들 학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 학번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학년이죠. 그것도 1학년이고 또 1학기다 보니까 이 비밀번호를 까먹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 찾는 방법이 아마 여기 이제 자주 찾는 질문 또는 여기 밑에 보면은 042280의 4000번 또는 4048, 4043에서 4048이라고 이렇게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여기에 물어봐서 어떻게 지금 비밀번호를 찾고 또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리미리 그 들어가서 원격 교육 시스템에 미리미리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더라도 일단 확인해서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또 여기에 안내문이 나오면 또 닫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여기 강의실 선택이에요. 그래서 강의실을 선택을 들어가 보면 저는 여기 이제 6개의 분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6개의 분반을 지금 강의할 예정이고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 신청한 그 교과목 이름들이 쭉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지금 원격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그 원격 교육 시스템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지난번에 이전에 했던 강의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이버 캠퍼스에 강의 과목으로 간 다음에 강의 이력으로 갈게요. 이건 이제 교수님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름 계절학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름 계절학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은 일단 여기 학습 목차라고 일단 메뉴가 나왔죠. 여기 학습 목차라고 메뉴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주 그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프리클래스라고 하는 거. 이 프리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주 예, 학습을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습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대부분 뭐 30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영상 강의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인클래스는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제가 만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똑같이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뭐 지난주 수업할 때도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업할 때도 저한테 이제 확진이 돼서 수업 참석을 못 한다고 하는 학생이 한 4~5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난 열이 나. 그다음에 또 목이 또 굉장히 아파. 그럴 경우에는 좀 수업 들어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출석은 인정해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출석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내용들이고 프리클래스는 이게 아마 수업 시간표가 토요일 날로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따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이미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오면 되는 예,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클래스를 가급적이면 뭐 수업 전에 듣고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거 영상 강의 봐도 저는 뭐 여러분 점수를 깎는다던가 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정보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이 공지사항이에요. 네, 공지사항을 제가 매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나름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파란 색깔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빨간 색깔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빨간 것도 나오죠. 빨간 것도 나오고, 뭐 파란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강의 자료실. 여기 강의 자료실에 여러분들 학습 자료, PDF 파일, 그다음에 한글 파일 이런 거 다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여기는 계절학기 때 했던 거라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요약 정리된 내용을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잠깐 한번 보죠, 뭐. 파일을 열면은 예, 이렇게
열리겠죠.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데, 중간고사 공부하는데 좀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중간고사 공부하시면은 뭐 많이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 정보에 가면 저는 이제 공지사항, 강의 자료실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쓰셔야 되는, 요 질의응답, 1대1 상담 이런 거 있으면 쓰고 싶으시면은 이런 거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활동, 학습 활동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과제 관리예요. 그래서 여기 과제 관리를 들어가 보면 매주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어떻게 내는지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과제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이렇게 써 놓습니다. 여기 이제 과제 제출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뭐 제가 보는 화면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학습 활동 내에 과제 제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습 목차, 그다음에 학습 정보에서 공지사항, 그다음에 강의 자료실, 그다음에 학습 활동에서 과제 제출, 요거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매주 제가 이제 문자를 또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학습 정보에서 공지사항을 좀 꼼꼼하게 잘 읽고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